미러링이 섀도잉보다 효과적이다. 미러링과 섀도잉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정말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자, 그리고 흘려듣기의 문제점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생각 인풋, thought input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수많은 학습법들이 난무하죠. 한때 유행했던 쿵우의 무술들처럼 수많은 무술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러링은 근거는 있어요. 어떤 근거인지도 알 것 같아요. 섀도잉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를 갖고 만들었는지는. 그냥 직감인 것 같아요. 저거는. 자,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미러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질문자가 이런 말합니다. 섀도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pronunciation, 발음에 관해서 해요. 발음이 곧 영어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발음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트레이스 더빙이라는 테소 명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섀도잉은 매우 효과적인 테크닉이다. 어떨 때 효과적이라고요? 발음에. 발음은 영어가 아닙니다. 발음이 곧 영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섀도잉은 사람들이 follow 모델을 따라하는 거죠. as fast, 빠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속도로.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produce the 모델, 그 모델을 그대로 같은 방식으로 produce, 발음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리고 related 테크닉, 관련된 또 테크닉으로는 미러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러링은 뭘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미러링이 probably 10중 8구 a bit more,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미러링 스튜던트, 미러링을 할 때 스튜던트, 학생들은 모델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은 픽서만 누구를 선택합니까? Who want to sound like, 유사하게 소리 내고 싶은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they want to emulate, 모방하는 겁니다. 모방하고 싶은 사람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를 보죠. 그 사람 비디오를 보고 그 transcribe exact, 정확히 베끼는 겁니다. what they person,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러나 여기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섀도잉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섀도잉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뭐가 추가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죠.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바로 look at the 제스처도 보고 look at the facial change, 얼굴 표정의 변화도 보고 기타 등등 모든 거를 그걸 좀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손을 흔들면 같이 흔들고 얼굴이 찌푸러지면 찌푸러지고 이런 걸 모두 따라한다는 것이 미러링이에요. 자, 섀도잉과 미러링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두 가지는. 자, 그러면 미러링이 어디서 나왔을까? 근거는 있어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근거는 있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귀엽죠. 네, 제가 보기엔 귀여워요. 이 정도 근거는 갖고 있어야 그래서 나름대로 가설 정도는 되겠죠. 네, 가설입니다. 가설이에요. 자, 섀도잉은 가설에도 못 들어가요. 저거는. 그다음 미러링은 가설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발음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액티브 리스닝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두 개 다 듣는 거로 시작해서 듣는 걸로 이제 어떻게 말로 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라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듣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들어야 되고 정확히 들을 줄 알아야 말하기는 그 다음 순서예요. 액티브 리스닝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액티브한 적극적 리스닝은 아트, 기술, 스킬, 디스플린, 어떠한 훈련의 하나, 훈육의 과정 이런 거예요. 그것은 high degree self-control, 높은 정도의 자기 통제를 요구합니다. 요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게 디테일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생각의 인풋이에요. 결국 모든 영어의 시작은 생각이에요. 영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 인풋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높은 정도의 셀프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누가?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 됐을 때만이 적극적인 리스닝이 되면서 얘가 생각이 되고 이 생각이 말이 이어지는 건 그 다음 순서. 이거는 그냥 있어도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쌓여있는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증기기관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생각이 쌓이면 당연히 터져 나오죠. 자, to develop good listening skill. 훌륭한 리스닝 스킬을 개발하기 위해선 당신은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What is involved effective,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것을 알고 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테크닉,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sit quietly, 조용히 앉아서 듣는 그 기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조용히 앉아서 듣는 거.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궁금하죠. 이럴 때. This involves, 이것은 ignoring your own needs, 당신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걸 수반해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에게 둬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것은 task made more difficult,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게 바로 그 방식 때문이에요. 휴먼 브레인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딴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딴 생각. 좀 이따 말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토킹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브레인은 즉각적으로 begin processing word, 단어라는 것을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하죠. 바디랭귀지도 처리합니다. 톤도, 인플렉션, 억양도요. 그리고 인지된 meaning, 의미도 가공하죠. 그 다른 사람에 나온 것을. 자, 여기 잘 보실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단순하게 그 사람의 단어가 아니라 바디랭귀지가 나왔죠. 톤도 나옵니다. 억양도 나오고요. 그 사람에 나온 인지된 의미란 것도 나와요. 단어란 말 안 했죠? 연결됐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한 번에 뇌가 처리할 때 단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바디랭귀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프로세싱해요.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유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쉐도잉처럼 소리, 사운드, 단어의 의미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미러링. 다시 말하면 거울처럼 그대로 따라하면 바디랭귀지나 톤이나 인플렉션이나 이런 것이 그 단어와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이러한 미러링을 통해서 그 단어와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이 단어를 잘 기억하지 않을까?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을까? 의미를. 이러한 귀여운 상상을 해본 거죠. 저도 한때 상상해봤지만 이런 근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럴 수도 있겠다라 정도. 그러나 너무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1차원보다 낫죠. 쉐도잉은 정말 1차원적인 거예요. 2차원적인 노력입니다. 귀여워요. 미러링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쉐도잉보다는. 그러나 영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instead of hearing one noise, 하나의 소리를 듣는 대신에 여러분 실제로 하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듣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내는 소리, 하나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예요. 그런데 unless, 만약에 당신이 스스로를 훈련시켜서 트레인시켜서 vigilant, 뭔가를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를 집중할 수 있도록 경계해야 돼요. 트레이닝이 돼 있지 않으면 브레인은 보통 어떻게 끝날까요? Pay attention to noise.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여러분 자신의 소리에 귀를 거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랍니까? 친구가 그런 얘기죠. 야, 너 왜 딴 생각해? 야, 내가 말하는 거 들었어? 이게 뭐죠? 자기 머릿속의 소리 듣는 거예요. 친구 소리는 안 듣고. 그래서 리스닝의 훈련은 굉장히 정교한 디테일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딴 생각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테크닉들이, 기술, 아트 같은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디테일이죠. 그래서 that's where, 거기서 액티브 리스닝 테크닉이 활동하는 겁니다. 작용하는 거예요. 히어링이 리스닝이 되는 건 그때예요. 단지 사람들이 뭐 할 때 attention to를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둘 때, follow very closely, 아주 면밀히 따라갈 때입니다. 흘려듣기라는 거 자칫하면 히어링이 될 수 있어요. 리스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흘려듣기를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리스닝으로 바꿀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소리를 어떻게 이용할까? 그게 바로 생각 인풋이에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단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기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각의 인풋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기법이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수많은 이렇게 난무하듯이 수많은 학번이 난무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미러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름다운 그래도 귀여운 법작 정도의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2차원적이라고 하죠. 그럼 제 강의는 뭐냐? 저는 다차원적이에요. 단순히 2차원적인 건 넘어섰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그냥 귀엽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잡합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가 듣는 것이 우리가 소리가 듣는 색깔이 실제 아니라고 두 개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밖의 소리, 나의 소리. 이 두 가지가 겹칠 때 우리는 나의 소리를 듣는다. 이게 너 왜 딴 생각해? 친구가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머리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영어라는 어떻게 리스닝을 통해서 말하기가 되는지도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각의 인풋입니다.